탈퇴자분들 되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사람들마다 탈퇴를 결심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탈퇴 계기 탑5 이렇게 한번 뽑아보면 어떨까? 탈퇴 계기 네. 탑5요. 네, 보통 어떤 계기로 네. 탈퇴를 하게 되는지. 탈퇴 계기. 물론 개인마다 다 사바사라고 하죠. 케바케라 그러고 케이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보통 이제 연령대로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중년 세대라고 하는 40대 이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시는 게 거의 교주의 성비를 알았을 때 좀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야기는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JMS란 이 단체가 이렇게 음란하고 잘못된 단체에 왜 너네 있었어? 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알았으면 안 있죠. 보통 이제 좀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이 정도로 교주가 난리를 치고 다녔으면은 너네들도 알았던 거 아니야? 알면서 묵인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구조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탈퇴할 정도의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이 교주의 성비리가. 그만큼 몰랐다는 거고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에 해당되신 분들은 거의 교주의 성비리를 알았을 때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올해 큰 일이 있었죠. 지지난달에 정종훈 씨가 3월 12일에 정명석의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주의 성비리를 알았을 때 좀 해당되는 사건일 수 있고 그 외에 넷플릭스라던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라던가 판결문을 직접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좀 많이 흔들리시고 나름 좀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분들 교단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던 분들 중에 해당 나이대에 속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의외로 자기 지인 중에 월성이었던 사람들, 명솔이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너무 친하게 지내던 누나인데 친구인데 어느 날 사실 누구야 시원하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탈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JMS에서 탈퇴한 사람이나 JMS에서 반대 의견 내는 소위 말하는 악평자나 뭐 안티가 그런 성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될 텐데 맞죠. JMS 안에 있으면서 거의 월성 분들은 어느 정도 직급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이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부정하기 힘들긴 하죠. 뭐 비슷한 맥락으로 80년대, 9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JMS 안에서 활동하는 가정국 분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2세 분들에게 뭐 선생님의 이런 사랑까지 너희가 이해를 해야만 온전한 섭리인이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상처받아서 가족과도 연을 끊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부모와 딸의 엄마와 딸의 대화가 뭐 녹취록이 풀려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엄마와 딸 녹취록도 저는 보면서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사실 흔히 이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녹취록은 조작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건 원본 파일이니까 그리고 엄마와 딸의 대화니까 어머니가 되게 해당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계속 교회 나가시고 제가 알기로 교회에서는 한동안 나오지 말라고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되게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을 때 이걸 알고 있던 사람들 제외하고 전혀 몰랐던 분들은 탈퇴를 결심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20년, 30년 동안 몸담았던 이곳에서 메시아로 여겨지던 뭐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겨지던 그 정명석 씨가 실제로 이 행위를 했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많은 충격과 실망감과 그걸로 인한 탈퇴 마음까지 이분들이 탈퇴라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종교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나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뭐 아닌 종교에서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사실 포기하면서까지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정명석 이 JMS를 나가면 구원이 없다라는 걸 각오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나오시는 건데 진짜 쉬운 일 아니긴 하죠. 뭐 자기의 뭐 삶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탑5 중에 순위 매기기는 좀 어렵고요.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설명드리던 맥락이랑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원래 정명석 씨가 메시아처럼 여겨졌잖아요. 성자의 분체라는
뭐 많은 명칭으로 불리면서 이제 정명석이 메시아구나를 암시하는 30개론 말씀도 많이 있었고, 그걸 거치면서 이제 JMS 회원분들에게는 아, 정명석이 메시아구나, 정명석이 뭐 시대의 사명자, 구원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JMS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정명석 씨가 옛날에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을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계속 본인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을 당시에도 그렇고 10년형이 나오기 직전에도 한창 막 교회에 예수님 사진 걸고, 말하지 않아도 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위험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건가? 너무 기분이 좋진 않죠. 아니, 평소에도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뭐 설교 말씀들, 물론 직접적으로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게 많진 않죠. 근데 암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유명한 영상도 있잖아요. 나 누군지 몰라? 하고 나 메시아야 라고 말했어 라고 하는 영상도 사실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거의 출소하자마자 했던.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죠. 메시아라며? 난 메시아를 믿고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 혼란스럽네? 너무 실망스럽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 네. 김경천 목사님이라고 그 시리즈 자주 등장하시는 인터뷰가 어떤 사진곡 자매가 자살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었는데 네. 그분도 자살하셨던 이유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셨던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말씀하신 중국 공안 그 에피소드 네. 시점이겠죠. 이게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내가 따르고 있는 분,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메시아가 존재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뭐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변호에 참여하면서 정명석 씨 변호를 준비하면서 법조인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얽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탈퇴를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내막에 대해 알게 되고, 뭐야, 우리 선생님이 계속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네? 또는 아, 정말 정황을 보니까 했네?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다룰 텐데, 한 심리학 책에서도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런 사이비도 그렇고 이 사람을 세뇌하는 과정에서, 물론 JMS가 사람을 세뇌했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세뇌하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오프라인 차단. 오프라인으로는 뭐 관계성이나 이 행동 반경에 있어서 차단이고, 온라인에서는 뉴스라던가 유튜브라던가 매체들에 대한 차단, 그리고 죄책감 심어주는 거, 이런 거 하면 영혼에 총 맞아. 이게 협박인 동시에 죄책감이 들잖아요. 아, 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 세뇌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심리학적으로도. 근데 그걸 뚫고 나왔을 때 2세들이나 20, 30대, 뭐 40, 50대 분들도 보셨겠지만 더 많이 보는 그 연령층이 이걸 봤을 때에 대한 충격, 그로 인한 탈퇴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뭐 2세 분들이 부모님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부모들이 JMS가 아닌 상태에서 뭐 자녀들이 갔던 걸 끄집어 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 5개 말한 것 같은데, 이 중에 좀 마음이 아픈 사례들도 많고, 근데 저희가 첫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탈퇴도 중요한데 방법과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흔히 말하는 JMS 안에서는 영혼에 총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좀 인용해 오자면, 너무 극단적인 방법으로 꺼내왔을 때 마음에 총 맞아서 자살기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사례가 있었고, 사실 그분들 탈핵하기 바라는 마음의 분들이 물론 무조건 탈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종용하는 건 아니에요. 추천은 드리지만, 탈핵을 하셔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전도할 때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때처럼,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그 사람의 컨디션을 체크해가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탈퇴 후의 케어에 있어서 종교적인 치유 물론 중요하죠. 저도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브릿지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냥 종교적이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라던가 뭐 그 불안함과, 사실 여기를 나올 때는 전에 우리 대화 나눈 적이 있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부정하고 나온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가치관 확립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이제 개인이 원할 때, 본인이 원할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마음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크게 세 가지였잖아요. 정명석 씨 성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그 법정에 섰을 때 난 메시아가 아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나오는 이 핑계, 그리고 이런 매체나 기사나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방송들을 보고 나오는 분들,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더 꼽는다고 하면은 한 가지는 거짓말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건 뭐 교리면에서도 특정 종교에서 베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또 뭐 월남전 관련해서도 뭐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가 안 죽였다고 했다던가 이런 이야기도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내 지인이 탈퇴를 했을 때 내가 아는 모습이랑 너무 다르게 묘사가 되는 거. 내가 아는 A씨는, 내 친구 A는 이런 애고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 악평이라고 하죠. JMS 안에서는 막 A가 무슨 뿔나고 날개 달린 약간 진짜 사탄 마귀처럼 막 묘사가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걸 본 친구들은 아닌데? A 저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친구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말하지? 내 친구는 이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 그럼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게 확장되더라고요. 요즘은 또 탈퇴해도 여전히 친구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그냥 가서 물어보거든요. 야, 너 이랬다는데 맞냐?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어. 말뿐만 아니라 막 보여주니까. 야, 나 요즘 이러고 취업해서 이렇게 지내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나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럼 이제 물음표가 뜨는 거죠. 분명히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서 많이 좀 또 이탈률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아는 거랑 너무 다른데? 그럼 거짓말하는 건데 둘 중에 한 명이 얘는 눈에 보이는 걸 막 보여줘. 난 이렇고 이랬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말만 하네?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꼽는다면은, 사실 이 JMS는 제가 봤을 때 정명석 씨의 20년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해외 도피 기간과 수감 생활과. 근데 이 특히 수감 생활 때는 실제로 정명석 씨가 아니라 정조은 씨가 목회를 하면서 교세가 확장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조은 씨를 많이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실제로 최근에 인터뷰에서 정조은 씨와 굉장히 가까이 지내던 정명석 씨와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는 조은 언니를 믿고, 정명석 씨가 잘못됐을지언정 조은 언니를 믿고 여기에 남아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비교적 좀 연령층이 어린 분들 중에는 정조은 씨를 정명석보다 더 신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조은 씨 최근 행보에서 이제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고 돌아서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정조은 씨가 3월 12일에 이야기한 발언 외에도 뭐 저희 언론사랑 인터뷰하면서 2차 가해하는 내용이라던가, 피해자를 보고 그럴만해서 그랬다는 식의 그 뉘앙스,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걔네가 이러고 이랬으니까 선생님이랑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나, 뭐 자기는 알고 있었다고 저한테 시인한 부분, 뭐 성 문제에 대해서 일부 알고 있었다, 즉 녹음에도 나오거든요. 일부 알고 있었고, 뭐 월성 교육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가긴 했는데 5가지 구멍에서 뭐 이 중에 볼일을 보는 그곳이 가장 뭐 말에 입으로 담기도 좀 저급한데, 이건 나중에 기사 링크 띄워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직접. 그래서 그런 기사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발언, 그런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조은 씨는. 뭐 본인 입으로는 이제 회원들이 자기한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알고 있었다는 거,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많이 실망하시더라고요. 어쨌든 5가지는 나왔던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마다 탈퇴를 결심하신 포인트도 다를 거고, 전 계속 말하지만 무조건 나오셔라 강요할 생각도 없고, 근데 추천은 드리죠. 제가 본 안 좋은 모습이 꽤 있으니까. 뭐 일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모습 보이면은 같은 교인이어도 야, 교회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JMS라는 단체에 대해서 물론 제가 부정적인 면을 많이 파긴 했지만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사람 자체는 좋은 분들 많이 만났는데, 단체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